이거 증명하는 거는 그림으로 한 번만 빠르게 할게요. 어쨌든 크기 순으로 봤을 때 누가 제일 컸어요? 산술, 기하, 조화 순이었지? 그를 원으로 그릴게. 너네 다음 주부터 일찍 와. 30분. 30분. 1시. 1시 일찍 와. 원래 1시 반이야. 근데 오늘은 1시였잖아. 응, 그래서 그냥 1시 이제 그러니까 1시 오라는 거죠? 그 지각 이제 절대 용납 못해요. 하지 마. 우열이도 단골. 지각은 하지 마. 이거 그림으로만 한번 그냥 증명해서 갈게요. 원에서 이만큼 길이를 내가 A라고 놓고 이만큼 길이를 B라고 놨어. 그럼 반지름이 뜻하는 건 쟤네들 길이의 절반이죠. A 더하기 B를 2로 나누면 되니까 이게 산술 평균인 거야. 그냥 반지름에 해당하는 게. 그 다음에 기하 평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주 위에 한 점을 잡으면 무조건 90도죠. 그래서 소공식을 이제 쓸 거야. H를 제곱하면 AB가 되죠. 그래서 H를 AB라고 나타낼 수 있겠지. 루트 소공식. 그 다음에 이렇게 반지름이 요거 R이었던 거죠. 이렇게 해놓고서 이번에 요 X라는 길이를 한번 봐봐. 그러면 이 H 제곱은 가까이 있는 거 곱하기 긴 거 중학교 때 배웠지? 그래서 H 제곱은 가까이 있는 거 곱하기 긴 거야. 그래서 X를 나타내기 위해서 R분의 H 제곱 쓸 수 있고, R은 2분의 A 플러스 B. H 제곱을 하면 AB. 그래서 A 플러스 B분의 2AB. 이렇게 해서 얘가 바로 조합평균이야. 그러면 결론 반지름이 이만큼 R, 얘가 H, 그 다음에 요만큼이 X. 그럼 반지름과 H 중에 반지름이 더 길죠? 네. 그 다음에 H와 X 중에는 H가 더 길죠? 네. 그래서 산술 평균이 가장 길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이다. 근데 등호가 성립하는 건 언제라고? A와 B를 같게 잡는 거야.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해서 원주상에서 내가 이렇게 잡았어. 똑같게. 그러면 이거는 등호가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을 우리가 그림으로 증명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문제 풀 때는 조합 평균까지 가지는 않지만 알고는 있어야 돼. 두 수의 합이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세곱. 이게 항상 문제 풀 때 필요한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인 거고, 그 다음에 아까 상황 얘기했죠? 언제 쓸 수 있다고? 양수란 말이 반드시 있어야 돼. 양수란 말이 없으면 우리가 산술 평균, 기하 평균 관계 쓸 수 없어. 절대 못 써. A-A분의 1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래. A는 양수야. 쓸 수 있어, 없어? 못 써. 왜냐하면 얘는 A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는 거죠. A 자체는 양수지만 마이너스 A분의 1은 음수잖아. 못 써. 또 다른 관계 뭐가 주어지지 않는 이상 우리가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여기서는 쓸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아까 얘기했죠?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AX 플러스 BY에 대한 제곱이 작거나 같다. A제곱, B제곱, X제곱, Y제곱. 근데 요것도 두 개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N개까지 다 성립을 해. 그래서 나는 요렇게 기억한다. AX, BY, CZ 세 개까지 기억을 할게요. A제곱, B제곱, C제곱에 X제곱, Y제곱, Z제곱. 그 다음에 얘네는 언제 성립한다? 실수라는 조건에서. 그러니까 양수란 말이 없어도 쓸 수 있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실수에서도 쓸 수 있고. 그러니까 요렇게 주어져 있을 때는 내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써야 돼. 산수평균, 기하평균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수 조건에서 쓸 수 있고, 쟤는 코시도 아니다. 솔직히. 아무튼 실수 조건에서 쓸 수 있고, 등호는 A분의 X, B분의 Y, C분의 Z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한다까지 기억을 해야 돼.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그림으로 증명을 안 했죠?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도 그림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사각형을 하고 평행사변형을 평행사변형. 왜 평행사변 같지가 않지? 평행사변형이야. 그 다음에 얘가 A, B, X, Y, A, B, X, Y. 됐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넓이 관계를 이용을 할 거야. 넓이 관계라는 거는 요 첫 번째 직사각형의 넓이는 A 플러스 Y 곱하기 B 플러스 X. 직사각형의 넓이죠? 직사각형 넓이고 여기는 2분의 AB. 요 삼각형은 2분의 XY. 삼각형 4개랑 가운데 있는 평행사변형의 합으로 나타낼 거야. 요거는 2분의 AB, 요거는 2분의 XY. 그래서 삼각형들을 일단 더하면 AB, XY. 여기다가 이제 평행사변 넓이를 더해야 되는데 평행사변 넓이 더할 땐 요거를 봐야 돼요. 평행사변 넓이에서 얘가 밑변이 될 거거든. 그럼 우리 피타 써서 얘를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라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상황이야. 내가 높이를 모르는데 평행사변형에서 넓이를 이렇게 구하려고 하거든. 얘가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인데 얘가 지금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근데 실제 높이는 얘가 실제 높이인 거잖아. 근데 실제 높이는 모르고 높이보다 얘가 커 작아? 큰 값은 알아. 그래서 여기에서 평행사변형 넓이를 구할 때 루트 x제곱 더하기 y제곱에다가 높이를 모르기 때문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곱할 거야.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전개하면 원래 직사각형의 넓이보다는 당연히 큰 값이 나오겠지? 전개할게요. ab, ax, by, xy도 빠졌다. 그 다음에 ab, xy, 루트 한 번 했어야지. x제곱, y제곱, a제곱, b제곱. 지워지는 애들 보이죠? ab, xy. 그러면 양변 뭐 하면은 적골이 나올 것 같아? 양변을 제곱하는 거죠? 그러면 저 모양이 나와. 불리한 게 더 크다고. 그래서 증명을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 근데 문제는 너희들이 이거를 써먹지를 못해. 그리고 바이블에도 지금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은 문제가 그렇게 없어. 근데 너희들이 상황적으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바이블 밥을 볼게요. 바이블 밥에서 책 다 들고 다니라고. 개념 원리는 난 안 하니까 개념 원리 빼고 내 수업할 때는 들고 다녀. 나는 선별해서 문제들 그 안에서 빼서 풀겠지만 니네는 다 풀어야 돼. 아닐 텐. 아, 이쪽이 더 크지. 미안. 그러네. 반대다. 이렇게 돼. 하 반전. 코시-슈바르츠 여기겠지. 일단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 푸는 것들을 적용을 해볼게. 얘네가 지금 다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 푸는 건데 할 수 있어요? 두 수의 합은 주어져 있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 2루트 두수의 곱이죠? 이거 쓸 수 있겠냐고.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안 풀었어 혹시? 어제 연습을 좀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왜 대꾸들이 없어? 얘네에 대한 최소값을 일단 구해야 돼. 그래서 일단은 너희들이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일지라도 지금 보면 조건상으로 보면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양수조건.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는 실수조건이죠.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문제도 코시로 풀 수가 있어. 그래서 그거를 일단 보여줄게요. 원래는 요렇게 풀어야 돼. a 더하기 b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세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8 2루트 두세곱 그러면 루트 ab가 4 이하야. 그러면 a 곱하기 b는 16 이하다를 일단 세팅을 해놔. 그 다음에 옆에다 한 번 더 하는 거야.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도 두 수의 합이 주어져 있죠.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나는 a 더하기 b에 대한 최소값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값을 갖다 넣으면 되겠죠. 분모에 있는 값에 대한 최대값. 그러면 a 곱하기 b에 대한 최대값 보이죠? 요거 얼마나 갖다 넣으면 돼? 16. 그래서 2분의 1 요게 답이겠지. 16 루트 16분의 1이니까 4분의 1 곱하기 2니까 2분의 1이네. 그러면 이때 한 번 더 등호가 언제 성립하죠? a분의 1과 b분의 1이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게요.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해서 2분의 1이 나왔대. 그럼 각각이 얼마? 4분의 1인 거죠. 그래서 각각이 4분의 1이야. 따라서 a 값과 b 값이 전부 다 4인 경우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답만 내서 그냥 맞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 풀었는지도 알아야 돼. 그쵸? 그래서 산술평균, 기하평균 이용하는 게 사실은 너희들이 받아들이기는 훨씬 더 쉬워. 왜냐면 내가 저거를 이제 코시로 한번 풀어볼게요. 힘들 거야. 안 돼도 그냥 하나를 버린다 생각하지 말고 너희들이 해야 될 거는 왜 저렇게 되는 거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훨씬 더 머리가 좋아져. 그리고 이 절대부등식 파트는 문제 응용하기도 좋아서 내가 이 파트를 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잖아? 그러면 머리가 좋아질 수 있어. 수학적 사고력을 막 기를 수가 있어. 한번 볼게요. 쌤, 어떻게 저거를 하지? a분의 1의 루트를 씌워서 생각을 할 거야. 그 다음에 루트 a도 만들 거야. 왜냐하면 얘를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냥 주어진 애를 각각을 우리가 분리해서 해석하는 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의 원리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게. 그러니까 이 a는 루트 a를 제곱했다라고 해석을 하고 요 b는 루트 b를 제곱했다고 해석을 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분리해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얘는 루트 a분의 1을 제곱한 거고 얘는 루트 b분의 1을 제곱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보면 우리 두 수의 곱 이렇게 붙여서 제곱한 거는 분리한 것보다 작다라고 했었죠. 작거나 같다. 요거를 이제 여기다 써먹을 거야. 그러면 저 a 역할을 하는 게 루트 a. x가 루트 a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b가 루트 b. 그 다음에 y가 루트 b분의 1이었던 거야. 이렇게 합쳐놓은 거에 대한 제곱은 각각을 분리를 해. 그러면 a 플러스 b에다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이렇게 되면 되겠죠? 가능하잖아. 근데 얘가 얼마라고 했냐면 8이야. 왜냐면 루트 a 제곱하면 a지. 루트 a분의 1 제곱하면 a분의 1이죠.
그래서 가능하다고. 근데 내가 여기 구하라는 거잖아. 8 곱하기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크거나 같다. 요거 1 더하기 1이죠? 2의 제곱 4. 그래서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은 2분의 1 해서 정답은 이제 답은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 근데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쓰면 조금 장점은 뭐냐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a 곱하기 b의 범위를 구한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갖다 넣어줬잖아. 그럴 때 한 번에 풀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주어진 등식이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때도 써먹을 수 있어. 그래서 다른 책 보라고 해서 미안한데요. 자의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 요때는 코시를 쓰는 게 더 좋아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자의에 있더라고. 자의의 169번을 봐봐요. 자의 B스텝의 169번 봐봐. 내가 자꾸 왔다 갔다 수업하는 게 자꾸 니네 문제들을 책마다 가지고 있는 거에서 비교를 해야 돼. 그런 거 잘해야지 공부를 어른스럽게 할 수 있는 거고, 그래야지 클 수 있어. 그러니까 어느 책에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거를 스스로 수업 끝난 다음에 정리를 해. 노트 필기하면서 이제 정리를 해. 그러면 잘 할 수 있어. 왜 나는 자의 스토리가 안 보여? 몰라. 있는데 이게 잘 안 먹히더라고. 아, 여기 있다. 169번 보면 그 그림 나오죠? 그거 어제 고3 애들 풀렸는데 못 풀더라고. 요 그림 있죠? 이 그림. 응? 30번인데 엄청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넓이 구할 수 있지? 삼각형 넓이로 접근할 거거든? 근데 산수 평균, 기하 평균을 함부로 쓰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적당한 예제가 없어. 문제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려서 어려운 거야. 너희들을 다 그냥 함정에 빠뜨려. 그래서 힘들다는 거야. 삼각형 넓이를 두 가지 스타일로 풀 거거든. 요렇게 삼각형 하나, 요 삼각형 하나의 합으로 이제 볼 거고, 그 다음에 넓이 구하는 공식 중에 2분의 1 AB 사인 세타 알죠? 끼인가? 그거 이용하면 저기 30도가 주어져 있으니까 2분의 1에다가 3 곱하기 2 곱하기 사인 30도 2분의 1 그러면 2분의 3이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넓이 2분의 3은 이렇게도 나타낼 수 있다. 얘를 x, 얘를 y라고 할게요. 그러면 3x 2분의 3x 더하기 2분의 2y죠. 그래서 등식 하나가 3x 더하기 2y가 3이라는 등식이 하나 나왔지. 여기까지 이제 세팅이 됐다고 쳐. 문제에서 주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3x 더하기 2y는 3이라는 등식이 주어져 있어. 그랬을 때 지금 a에서 b까지 길이가 2고 p에서 m까지가 y고 더하기 a에서 c까지가 3이고 P에서 N까지 여기가 X죠?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에 대한 최소값이야. 해볼게요. 만약에 얘를 그냥 3평, 2평을 썼어. 그러면 2루트 2, 3은 6의 XY.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처럼 해볼게. 똑같으니까 생긴 조건이 문제로 얼핏 보면 똑같잖아. 좀 전에 풀었던 거랑. 그러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세 곱 2, 3은 6xy. 그러면 6xy가 2분의 3 이하인 거고, 그 다음에 3, 2, 4분의 1이네. 그럼 xy에 대한 최대값이 4분의 1이 나왔어. 그래서 여기다가 4분의 1을 갖다 넣었다. 그러면 2루트 4, 6에 24니까 2, 4 6. 그래서 4루트 6이어야 되잖아.
근데 답은 4루트 6이 아니야. 이거 답이 3분의 25야. 3분의 25. 왜 이상하죠? 아까랑 달라졌는데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여기를 잘 봐. 얘에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쓰면 똑같은 수를 두 번 더해서 3이 됐으니까 같은 수를 두 번 더해서 3이니까 3x가 2분의 3 등호 성립 조건이야. 2y가 2분의 3이란 뜻이야. 그러면 잘 봐. 등호 성립 조건 왜 잘못했는지 알려고 하는 거야. 3x가 2분의 3 2y가 2분의 3이야. 학교 시험에서 등호 성립 조건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어. 어느 학교나 다 나와. 반드시 알아야 돼. 근데 함정으로는 이렇게 판다고. 그러면 x는 2분의 1, y는 4분의 3이 등호 성립 조건이죠? 근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됐어. 그러면 딱 봐도 x분의 3이랑 y분의 2가 같아서 같은 수를 두 번 더해서 4루트 6이니까 얘가 2루트 6이라는 소리인데 이거를 아무리 계산을 해도 x가 2분의 1은 절대 안 나오겠죠. 그러니까 똑같이 x, y를 갖다 넣었는데 등호 성립 조건에서 어긋나. 그러면 내가 처음부터 잘못했다는 소리야. 왜냐하면 여기서 같아져야 되는 건 3x와 2y가 같은 거고 똑같은 만약에 이 문제가 저게 아니라 이렇게 됐어. x분의 2 더하기 y분의 3이었어. 그때는 오케이야. 근데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는 안 돼. 3평기평 쓰면. 얘랑 같은 등호 성립 조건은 얘가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 인수를 얘가 가져가고 얘 개수를 이쪽으로 갔을 때는 그땐 등호 성립 조건이 맞는 거야. 근데 얘 개수를 얘가 가져가고 얘 개수를 얘가 가져가면서 밑으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이 어긋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저렇게 풀면 안 돼.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기억하라고 하는 거고 만약에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풀면 안 되면 어떻게 풀어야 되죠? 그래서 한번 두 가지로 얘도 두 가지야.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못 쓰는 건 아니야. 대신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야 돼요. 3x 더하기 2y 주어진 식과 내가 구하려는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를 곱해. 곱하고 나면 3, 3은 9 3, 2, 6 x 그 다음에 2, 3은 6 x, y 플러스 4 이렇게 되죠. 그래서 13 플러스 y분의 6x 더하기 x분의 6y 주어진 등식과 나중에 꼭 녹화한 거 봐. 그 다음에 구하려는 식을 곱해. 그러면 저렇게 나오죠? 이 상태에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쓰면 돼. 두 식을 곱했어. 그러면 크거나 같다. 요거 가지고 우리 산수평균, 기하평균 구할 수 있죠? 크거나 같다. 2 루트 둘이 곱해. 36 나오죠? 그럼 6이 10이야. 10이랑 13이랑 더해서 25야. 근데 내가 구하려는 건 얘가 3이 곱해진 값이었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는 3분의 25 이렇게 해서 풀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은 안 되고 원래 주어진 등식을 곱한 상태에서 전개하고 3평기평을 쓰면 돼. 등식을 곱하고 전개한 후 3평기평을 쓰면 등호 성립 조건에 맞아. 저런 케이스도. 근데 그대로 풀면 안 돼. 선생님 그러면 요런 경우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것도 돼. 그래서 아예 습관을 그렇게 들여도 상관이 없어. 이 경우에도 3x 더하기 2y 아예 습관을 x분의 2 y분의 3 이렇게 놓고 전개해서 3평기평 써도 괜찮아. 그러니까 이 상태로 이렇게 주어진 등식 곱하기 구하려는 식 이렇게 놓은 상태에서 너희들이 3평기평 쓰는 거는 이때건 다 써도 돼. 근데 그냥 아까처럼 처음에 했던 것처럼 x, y 구해가지고 대입하는 식으로 했을 때는 요렇게 주어졌을 땐 그게 먹히지만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아싸리 처음부터 그냥 이걸로 기억해도 상관이 없다고. 등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면 3분의 25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아까 했던 방법이랑 같아. 저 주어진 식에서 3x를 나는 루트 3x의 제곱으로 해석하는 거야. 그 다음에 주어진 식에서의 2y를 루트 2y라고 해석을 해. 그 다음에 내가 구하려는 식에서 x분의 3도 루트 x분의 3에 대한 제곱으로 기억을 해. 그 다음에 y분의 2도 루트 y분의 2에 대한 제곱으로 기억을 해. 그러면 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에서 보면은 얘가 a 역할, 얘가 b 역할, 얘가 x 역할, 얘가 y 역할이야. 그러면 ax 플러스 by가 의 제곱으로 간 거죠. 얘랑 곱해져 있는 루트 3x 곱하기 루트 x분의 3 더하기 루트 2y 곱하기 루트 y분의 2 이거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다.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3x 더하기 2y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인 거죠. 그래서 나는 요거를 구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3이라고 주어졌어. 3에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가 되고 그거나 같다 이거 3 더하기 2니까 제곱하니까 5. 5의 제곱이구나. 그럼 25. 그래서 x분의 3 더하기 y분의 2는 크거나 같다 3분의 25. 이렇게 해서 구하면 3편기평을 이용했을 때는 원래 특징이 이제 문제 푸는 패턴이 어떠냐면 3편기평을 이용하면 한 번 더 이거를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하면 바로 보이기는 해. 하지만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너희들이 써먹으려면 이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주어진 등식에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를 제곱해서 나온 수를 해석을 하면 되거든. 그 다음에 x분의 3도 루트 x분의 3이라고 제곱을 하면 그렇게 해석을 하면 풀 수 있지만 연습을 한 20만 번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써먹는 애 딱 2명 봤어. 그러니까 제대로 써먹어준 애가 지금 고3 된 애 한 명 있었고 그 다음에 또 한 명 대학가대 한 명 있었고 나머지는 이거를 쓸 생각도 안 하더라고. 근데 그렇게 해서 대학 간 아이나 지금 고3에는 안정적으로 원하는 학교를 다 갈 수 있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수학은 빼놓고 공부해서 나한테 득되는 게 아니야. 이해가 안 되고 어려운 부분을 알려고 막 파고들잖아.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능력이 막 올라가.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은 봤을 때 내가 뭔 말인지 모르지만 녹화를 떠놓는다 했잖아. 아까 그랬죠? 떠놓은 거 보라고. 그러면은 이해가 좀 될 거야. 여기까지 그래서 두 개를 비교를 잘 해야 돼. 힘들죠? 어쩔 수가 없어. 절대부등식이 저한테 넘어와서 어쩔 수 없네요. 얘가 그냥 개념 원리에 있는 것만 가지고 썼으면 되게 편하게 쓸 텐데 미안해. 나는 그런 게 싫어서. 그 다음에 얘는 3편기평 써야 될 것 같아. 코시-슈바르츠 써야 될 것 같아. 밥으로 다시 왔어요. 3편기평이야. 왜냐면 코시-슈바르츠는 이렇게 조금 전에 한 것처럼 뭐 더하기 뭐 이런 거를 물어볼 때는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푸는 게 훨씬 더 유리해. 근데 여기서 이제 3편기평을 써야 되는 이유가 명확한 게 일단 양수 조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더하기가 주어져 있어. 제곱이어도 그래도 루트 또 그러니까 xy 곱한값에 대한 거를 물어봤어. 그러면 이거는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이용하는 문제야. 내가 구글 클래스룸에다가 올릴 때 코시-슈바르츠 3편기평 이렇게 써서 올려놓을 테니까 거기 타서 넘어와서 봐. 그리고 지연이는 너는 구글 계정을 내가 모르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지로 구글 계정을 보내줘. 그럼 우리가 그 구글 클래스룸 계정 써서 거기다가 자료 올리고 막 하거든. 그럼 글로 들어와서 받으면 돼. 너 주간 테스트도 그 안에 올리니까 그대로 그거 쓰면 되고. 그래서 미리 뽑아서 볼 수도 있어. 너도 나한테 계정 안 줬잖아. 여기
알았어, 미안해요. 여기 있는 애들 중에 니랑 이제 우리 신입생 빼고는 다 나의 구글 계정 안에 들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나한테 메시지 이렇게 보내. 구글 계정을 gmail.com 있는 거 있잖아. gmail 있는 거를 보내. 그러면 생각하기 싫어. 민준이가 더 쓰지도 않는데요. 뭔 헛소리야. 뭐 소리야? 민주님은 내가 올린 거를 알아. 언제 선생님이 올렸어요, 뭐 이거 알고. 그거를 가장 많이 쓰는 애 중에 우열님도 계셔. 주간 테스트 올라온 거 띵동 뜨면 일단 프린트해서 먼저 풀어. 그다음에 집안이도 그렇고 집에서 미리 풀어온다고. 써먹은 애도 꽤 있어. 그리고 내가 막 나중에도 평균에 대한 레포트 써가지고 거기다가 올릴 거야. 그리고 올렸다 소리도 안 할 거야. 선생님 제가 그 지메일로 가장 많이 하는 게 구글 클래스거든요. 멋져요. 감사해요. 역시. 뭐라고? 한 번에 몰아서 오는데 그건 내가 한 번에 몰아서 보내서 그래. 날짜가 다 달라요. 그래? 어떨 때는 하나씩 쓰는데 어떨 때는 막 5개씩 써요. 내가 그래서 우리 딸 그 뭐지? 좀비고 게임머니로 그때 얼마였지? 150이었냐? 우리 딸이 좀비고 가스 충전으로 150 했을 때 아니 그러니까 그게 나한테 넘어왔으면 이게 구글은 이게 영수증이 이메일로 오더라고. 문자로 오는 게 아니라. 알았으면 내가 대처를 했겠죠. 대처를 못했어. 한 번에 10몇 개가 왔더라고. 그래서 좀 근데 이것들이 그 가스를 다 썼어. 그게 더 무섭지 않냐? 간땡이가 부었어. 간땡이가. 요즘 어린 것들은 저 그래서 보험 해약했어. 카드값 내려고. 깜짝 놀랐네. 근데 그거 구제가 안 되더라고. 애들이 막 그렇게 했으면 구제를 시켜줘야 되는데 이 악덕기업 좀비고는 전화도 안 받아. 담당자가 아예 전화를 안 받아. 그래서 애플에서 그 연락을 애플에서 취했는데도 안 받아. 그게 안 된대. 그래서 그냥 포기했어. 그렇다고 내가 변호사 사가면서 변호사비 더 들어가면서 150만 원 때문에 소송할 수는 없잖아. 어떻게 하면 그렇게 간땡이가 그냥 부은 거야. 간땡이가 부은 거라고 이건 그냥. 그래서 저는 이 다음에 우리 딸이 큰 일을 할 거라 생각해. 일단은 씀씀이 자체가 일단 커. 지금 고등학교 남자애들 대부분은 큰일을 하는 건가요? 아니 초딩이잖아. 초등학교 3학년 5학년이라고. 진짜 많이 쓰는 애들이 빡세더라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알고 그랬다는 거. 친구들은 엄마가 이제 아냐고 그랬대. 나만 바보같이 몰랐던 거야. 대단하지 않냐? 무서워 나는 우리 딸이. 그래서 몰라. 그래서 이거 3평 2평을 써야 돼.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은 거죠. 나는 공부 못하면 진짜 반 죽여놓을 거야. 36. 그래서 x, y의 최대값. 이게 제곱이 주어져 있군요. 그러면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 거네. 그래서 지워주고서 9x 4y네. 그래 그것도 4고 36 x제곱 y제곱 이렇게 된 거네. 그러면 6xy가 36 이하가 되는 거니까 xy는 6 이하. 그럼 등호가 언제 성립하는 거예요? 9x 제곱이랑 내가 더한 두 녀석 있죠? 4y 제곱이 똑같이 둘이 더해서 얼마야? 똑같은 수 둘이 더해서 지금 얼마란 소리야? 72. 똑같은 수 둘이 더해서 72래. 그러니까 각각이 36인 거죠. 즉 x제곱이 4야. 그럼 x 얼마? 안 돼요. 양수 조건. 그러면 x는 2. 그 다음에 똑같아 이제. 4y 제곱이 36이야. 그럼 y 제곱은 9. 그럼 y 얼마일 때? 3일 때. 그래서
사실은 최소값 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등호 성립 조건이야. 시험 문제는 어려운 게 아니라 헷갈리고 함정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애들 뿔마라고 쓸 거 아니야. 근데 애들 전부 다 뿔마라고 쓸 때 나는 그냥 2라고 쓸 수 있는 거. 애들 전부 다 뿔마 3이라고 쓸 때 나는 3이라고 써야지. 그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이고, 그 다음에 얘도 똑같아. 네, 루트가 지워져도 마찬가지죠. 이건 어떻게 볼까요? 이거 산수평균 기하평균으로 하면은 조금 더 힘들기는 하는데 x, y 구해서 다 갖다 넣어야 되는데, 근데 등호 성립 조건이 같다라는 건 눈에 보이죠. x랑 2y랑 같을 때도 얘는 루트 x랑 루트 2y가 같을 때니까 결국은 x랑 2y가 같을 때일 거 아니야.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으로 써도 돼. 근데 한번 요렇게 해볼게요. 루트 x 더하기 루트 2y 앞에 개수가 1. 두 수의 곱의 제곱은 작거나 같다. 분리 1제곱 더하기 1제곱 얼마? 2. 그 다음에 루트 x 제곱 루트 2y 제곱. 그래서 자기 자신, 그 아이 자신을 제곱해서 나오는 아이가 주어졌을 때에는 사실은 코시-슈바르츠 쓰는 게 훨씬 더 빨라.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그래서 루트 x 더하기 루트 2y 작거나 같다. 얘가 지금 얼마냐면 8이죠? 8, 16. 이렇게 해서 풀면 되겠어. 그래서 코시-슈바르츠 부등식을 이용을 하면 우리가 최소부터 최대도 구할 수 있어. 실수 조건이기 때문에 꼭 음수해야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 그러면 루트 x 더하기 루트 2y의 값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너희들이 밥도 지금 없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뭔가 하기가 되게 힘들기는 하네. 자,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어떻게 풀지를 이제 생각을 할 거야. 이거 A, B분의 A, C분의 B, C분의 B, C분의 A, C분의 A, B분의 A. 각각 하나를 다 하나씩 3평기평 쓰면 되겠죠? 이거 바이블에도 똑같이 있어. 그러면 이거 얼마 이상?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얘가 각각 안 없어지는구나. 곱해서 정수가 되는 관계가 아니구나. 그러면 전개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전개를 하면 전개하면 힘든데.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으로 갈게. B분의 C랑 C분의 B가 같을 때겠죠? 얘네가 그 얘기는 A 곱하기 C가 B 제곱이랑 같을 때 얘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C 제곱이랑 A 곱하기 B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A 제곱이랑 B 곱하기 C가 같을 때 등호가 성립해. 근데 양수라고 했죠? 이런 식이 나오면 다 어떻게 하기로 했죠? 곱하기로 연결되면 곱해봐. 그러면 A 제곱 B 제곱 C 제곱 똑같은 식이 나오네. A 제곱 B 제곱 C 제곱. 그러면 B제곱이랑 AC랑 같다. 얘네가 같거나 같다. 두 수합은 등호 성립 조건으로 가면 그럼 또 안 된다 뜻이네. B제곱이 AC랑 같다. 아니면 얘네가 B분의 A 더하기 C분의 B지. 등호 성립 조건. A, B, C가 B랑 제곱이랑 같을 때 일단은 얘네 각각 해봐야겠다.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그럼 C분의 A인 거죠? 그냥 가야 되나 보다. 그 다음에 C분의 B는 더하기 A분의 C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A분의 B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것도 A분의 C랑 B분의 A를 더한 거는 크거나 같다 2루트 두 수의 곱 B분의 C일 때. 근데 얘네들을 다 어떻게 할 거면 됐어?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죠? 여기서도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는 거야. 그러면 얘네 다 없어지죠?
C분의 A, A분의 B, B분의 C를 곱하는 거니까 얘네 다 없어지고 8 이렇게 남잖아. 그래서 그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으로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서 따로 얘를 만들어. 여기에서 얘를 만들어. 여기에서 이걸 만들어. 근데 얘네들이 다 곱하기로 연결이 돼 있어. 결국 얘 곱하기 얘 하라는 뜻인 거라고. 그렇게 해서 찾으면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런 문제 어떻게 풀라고 했었어요? 등호 성립 조건이 어긋나는 건 눈에 보여? A와 A분의 1이 같으면서 A와 A분의 9가 동시에 같을 수는 없잖아. 그래서 얘는 그대로 풀 수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전개한 다음에 푸는 거야. 전개한 다음에 풀어주시고요. 얘도 뭐 해야 돼? 전개해야 돼.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 얘를 하나의 문자로 취급을 하는 거여서 A 플러스 B 더하기 C 해놓고 하나는 이것도 바이블에 그대로 똑같이 있어. 밥에 있는 거라서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러면 얘도 각각 전개를 해. 그러면 1 플러스 C분의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분의 C 더하기 1 해서 실제로는 나는 요 곱해서 정수가 되는 두 수 보이죠? 가운데 이 친구들 둘 가지고서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쓸 건데 이미 두 수의 합은 있어. 두 수의 합은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 수의 곱 해서 1 풀면 되겠다. 등호 성립 조건까지 따져주는 것도 기억을 하시고, 그다음에 활용 문제는 조금 더 너희들이 연습한 다음에 하는 걸로 하고요. 다시 또 이제 바이블 이거 184번 이것도 뭐 해야 될 것 같아? 그냥 하면 안 되고 저렇게 생긴 애들은 곱하기로 연결된 애들은 전부 다 전개해서 하는 거야. 전개해서. 그래서 여기는 산술 평균, 기하 평균 여기까지 전부 다 해야 돼. 그 다음에 밥 말고 그냥 이번엔 바이블. 빠르게 보자, 빨리. 바이블에서 중요한 것만 할게. 몇 가지 연습을 앞에서 내가 예제 가지고 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풀 수 있는지 풀 줄 알면 되는 거야. 그래서 넘기면서 어떻게 풀지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예제 3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 바이블 없어? 너 책 가지고 다닐 자신 없으면 그냥 두고 다녀. 그리고 아침부터 방까지 그냥 영어학원 갈 때 이따가 방학 동안에 숙제 다 해놓고 어차피 집에서 안 하잖아? 그냥 앉아 있다가 영어학원 가고 앉았다 배고프면 밥 먹으라고 그래. 우리 충원이가 대답은 최고로 잘해. 근데 저거를 어떻게 실천할지 저도 궁금하네요. 결과는. 하도 말로만 그냥 입만. 너 지금 그림 그리고 낙서하고 놀고 있니? 진짜? 왜 낙서하는 거 같지? 첫 번째 거는 괜찮아. 근데 요거 등호 성립 조건 안 보이는 거 보여? 예제 3번. 3장의 예제 3번. 등호 성립 조건 어긋나.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요? 전개를 해야 돼. 전개한 다음에 다시 산수평균, 기하평균. 전개한 다음에 산수평균, 기하평균. 전개했을 때 이거는 알지? 왜 이렇게 높아심이 들죠? 전개를 해. 그러면 4a제곱 잘 봐 시끄러워. 다음에 1 더하기 a제곱분의 1 그러면 4a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1에다가 더하기 5 요거죠? 그래서 내가 요만큼만 산수평균 기하평균 쓰면 된다는 뜻인 거지. 그래서 크거나 같다 2 루트 두세 곱하면 얼마? 안에 4. 왜냐하면 곱해서 정수가 되는 관계거든. 그래서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상황은 이렇게 곱해서 정수가 되는 애들은 거의 다야. 거의 다 산수평균 기하평균을 이용하면 돼. 2, 4 그러면 이제 등호성이 같은 수를 두 번 더해서 4래. 그러면 끊기나?
그러면 등호 성립 조건은 똑같은 애 두 번 더해서 4죠? 각각이 4a 제곱이 2고 a 제곱분의 1이 2일 때, 근데 계산상 어차피 a는 똑같이 나오는데 얘가 더 쉬우니까 a 제곱이 2분의 1이다, a는 루트 2분의 1이다. 그래서 등호 성립 조건 따지는 것까지 습관을 잘 들여. 안 그러면은 힘들어. 왜냐면 절대부등식은 여기 산수평균, 기하평균 애들이 힘들어한단 말이야.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전개해서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죠? 팍팍 들어야 돼. 전개한 다음에 3평, 기평. 그 다음에 얘는 그냥 더한 거에서 x, y에 대한 최대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산수평균, 기하평균 구하면 되겠죠? 이거에 대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를 그대로 쓰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얘는 활용 문제긴 한데 이거 말고 뒤에 있는 연습 문제도 같이 볼 거야. 작년 아니죠. 겨울에 너희들이 뭘 이해를 못했냐면 친구가 그랬는데 차한 소리 말고 우리 장한 소리가 그러니까 장한솔 친구가 이 말을 이해를 못하더라고. 양철판을 직각으로 구부리는 게 어떻게 해서 1m짜리 양소판을 직각으로 구부리는 게 무슨 뜻이니? 근데 뭔 뜻인지 몰라? 아는 거죠. 이렇게 뭐라 해야지? 이런 종이를 이렇게 여기를 이렇게 봤더니 옆면에서 봤더니 저렇게 이렇게 구부러졌다 이 뜻인 거죠? 얘를 이렇게 접어서 구부리면 이렇게 물이 통과게끔 되잖아. 난 그거 이해시키는 거 되게 힘들었어. 그래서 몇 번 접어서 보여줬어.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어쨌든 특이한 친구냐고. 그건 뭐 니네 다 똑같잖아. 니네 중에 안 특이한 애도 있어? 여기 보면 그래서 일단 식을 세워야 되는데 x, y 이렇게 세워서 전체 폭이 1m라는 건 cm로 바꿔서 100cm 하나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그러면 x 길이에 해당하는 게 여기야. 그러면 4x 플러스 y는 몇 개? 2개. 걷다가 여기 2, 여기 2, 여기 4. 그러면 8이죠? 얘가 100이었대. 그러면 등식이 하나 만들어졌다. 2x 더하기 y는 92 나누기 2. 8에서 100에서 8 빼면 92지? 나누기 2 하면 40.